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변재준의 건강정보. 코너스톤 클리닉 변재준 박사의 변재준의 건강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재준 박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얘기 할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쓸개에 돌이 생기는 담석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콩팥에 돌이 생기는 신석증, 네. 요로결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요로결석이란 말은 많이 들었는데, 예, 신석증이라는 말은 뭐 흔히 듣는 것 같진 않네요. 예, 네. 되게 뭐 비슷한 말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요로결석이라는 것은요, 어디든지 간에 소변이 다니는 길에 돌이 있다. 그러면 그걸 요로결석이라고 하죠. 요로, 소변이 다니는 길이죠. 네. 그러니까는 콩팥에서 소변이 만들어져서 그게 요관이라는 가느다란 관을 통해서 방광까지 이동을 하고요. 네. 방광에 소변이 저장돼 있다가 요도를 타고 바깥으로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콩팥, 요관, 방광, 요도 이 전체가 네. 다 소변이 다니는 길이잖아요. 예. 네. 어디든지 이 부분에 생기는 돌을 요로결석, 뭐 줄여서 요석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예. 소변 요자를 쓰는 거고요. 네. 예. 사실 뭐 요석의 역사 상당히 오래된 걸로 돼 있어요. 뭐 미이라에서 뭐 요석을 발견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예. 또 히포크라테스 책에 보면은 방광에 있는 요석을 수술로 치료했다 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네. 오래된 병입니다. 정말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군요. 예.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뭐 그 당시나 지금의 인간은 같으니까. 예. 요석은 왜 생기는 거예요? 요석은 이제 그 요석의 성분은요, 사실은 정상적으로 소변에 들어있는 그 화학 물질들이에요. 네. 근데 이 화학 물질들이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농축이 되어 가지고요, 작은 결정을 이루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요석으로 이제 변하는 건데요. 요석이 만들어지는 걸 이렇게 자꾸 촉진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탈수입니다. 네. 몸에 수분이 적어지게 되면은 이 화학 물질들이 자꾸 농축이 되니까 요석이 잘 생길 수가 있고요. 아, 예. 그다음에 요석의 성분 중에서 흔한 게 칼슘이나 수산염, 영어로는 옥살레이트라고 하는데 칼슘이나 수산염이 그 요석의 성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칼슘이나 수산염 많은 음식을 너무 많이 이렇게 먹게 되면은 또 요석이 잘 생기는 경향도 있고요. 또 통풍이라는 병 잘 아실 텐데 통풍은 요산이라는 물질이 관절에 쌓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요산이라는 물질이 콩팥에 생기게 되면 요산으로 만들어진 요석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풍 환자도 요석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소변에 섞여 있는 화학 물질들이 농축되어서 요석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요석의 증상 같은 건 어떻습니까? 요석의 증상은 요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가장 흔한 증상은 일반적으로 통증하고 혈뇨,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입니다. 아하. 예. 혈뇨가 생기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돌이 나오면서, 그 돌이 나오는 길을 상처를 낸다. 그러면 피가 생긴다. 이건 뭐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눈에 보이는 정도로 출혈이 많은 경우도 있고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현미경으로만 봐야지 보이는 정도의 그런 혈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예, 그거 말고는 이제 통증인데요. 통증이 그 돌이 이렇게 나오는 길을 따라서 이제 통증이 있게 되는데 대개는 허리의 통증이 가장 네. 흔한 겁니다. 그런데 이 통증이 돌의 움직임에 따라서 사타구니 쪽으로 방광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기도 하고요. 네. 통증이 너무 심해서 못 견딜 정도로 심한 네. 통증이 옵니다. 아하. 그래서 통증이 너무 심해서 식은땀을 흘리기도 하고 몸이 창백해지기도 하고 구역질 구토가 날 정도로 통증이 심해지죠. 네. 예. 그러다가 예. 우연히도 저절로 돌이 빠져나오게 되면 또 통증이 없어집니다. 아주 힘들겠습니다. 이거 예. 통증에다 피까지 나고 그러면. 네. 합병증도 있나요? 합병증은 뭐 단순히 요석만 있는 경우에는 합병증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실제로
균의 감염이 일어나면은요. 그러면 이제 신장에 염증이 생기거나 방광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열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은 못 느끼는 사이에 돌이 이렇게 소변이 나오는 길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소변이 어디로 갑니까? 방광으로 못 나오고 몸에 정체되게 되죠. 그렇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이 콩팥 신장에 소변이 정체돼 가지고 콩팥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단은 어떻게 해요? 그 요석이 있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죠. 네. 예. 증상이 있으면 사실은 쉽게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죠. 환자가 왔는데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하면서 그 통증이 방광이나 이 사타구니 쪽으로 이렇게 옮겨간다. 네. 그러면서 소변 검사를 해봤더니 거기에 약간의 혈액이 섞여 나오고 있다. 이러면 이 사람 그 콩팥에 돌이 있겠구나. 또는 그 요로에 돌이 있겠구나. 이제 네.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엑스레이를 찍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이 요석은 대부분이 칼슘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그리고 칼슘으로 구성된 요석은 대개 엑스레이에 잘 보입니다. 네. 그래서 엑스레이로 쉽게 진단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이 돌이 이미 빠져나왔다. 몸 바깥으로 소변을 타고 빠져나왔다든지 또는 칼슘이 아닌 다른 성분으로 된 요석이다 그러면 엑스레이에 안 보이죠.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검사들 캣스캔 소위 말하는 컴퓨터 촬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네.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요로결석이니까 이게 남자들한테만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남자들한테 흔하죠. 네. 그렇지만은 여성들에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요? 예, 또 젊은 남자에서 많이 있습니다. 활동이 많은 그런 네. 젊은 남자에서 많이 있죠.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치료는 뭐 요석을 뭐 자연적으로 이게 요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또는 요석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면 되겠죠. 맥주를 많이 먹으면 된다는 소문도 있어요. 예, 예. 그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요석의 크기가 이제 작은 경우에 한 네. 5mm 정도, 5mm 미만인 경우에는 저절로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그냥 좀 기다려 보죠. 자연 배출을 그냥 기다려 봅니다. 근데 자연 배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섭취하도록 하죠. 네. 예. 물이나 음료수를 하루에 한 2리터 이상, 3리터 이상 먹어라. 이런 조언을 하고요. 또 몸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면 실제로 물리적으로 돌이 잘 빠져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적절한 운동을 하라, 뭐 줄넘기 같은 걸 하라, 이런 이제 그 권장을 합니다. 예. 물론 이 요석이 있는 동안에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진통제를 써서 통증을 조절하면서 네. 수분을 섭취하고 운동을 해서 요석이 자연적으로 배출되기를 기다린다. 네. 이게 이제 그 치료의 그 자연 배출을 유도하는 그런 치료가 되겠는데요. 네. 여기에서 사람들이 맥주를 많이 마시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 물을 근데 사실은요, 요석을 배출시키는데 필요한 것은 수분이지 알코올이 아닙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는, 알코올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물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음료수나 물을 이제 이렇게 드시는 걸 권장을 하죠. 맥주 마시려고 핑계대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맥주를 하루에 2리터, 네. 3리터를 마시는 건 조금 많은 양이지 않을까 싶고요. 술 마시려고 핑계대는 거죠. 예, 네. 그렇죠. 예. 네. 예. 오늘 요로 결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건우선 클리닉의 진료부장이신 변재준 박사 또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자세한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저희 라디오 한국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radiohan국.com으로 들어오셔서 변재준의 건강 정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